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행해졌을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시 결정 당일의 유의사항, 그 다음에 관리인, 조사위원, CRO, 그 다음에 개시 결정 후 효력, 마지막으로 개시 결정 후속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시 결정 당일의 유의사항입니다. 개시 결정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지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대표자 신문 절차를 통해서 많은 답변이 행해졌습니다만, 또 재판부에서 대표자 신문 때 해명이 안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핵심 요지만 간결하게 준비하고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필기구라든지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지참을 해야 되고, 자신의 명함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표자나 대리인이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위원 이외에 조사위원이라든지 또 CRO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명함을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 관리인 선임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인은 더 이상 스스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CEO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의 계속 비용 가치나 청산 가치 등을 재판부에 조사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분이 조사위원 직분이 되겠습니다. 또 CRO는 Chief Restructuring Officer라고 해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자 회사의 자금 운용에 관해서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채무자 회사가 위촉하는 임원,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CRO를 선정을 하고, 그 법률적인 위촉은 채무자 회사가 감사 역할을 하는 CRO를 선정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법원에서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O는 인가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사 과정, 또 그 다음에 관계인 집회라든지 법원과의 회생 계획안 수립이나 또는 시부인표 작성 등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실무가 되겠습니다. 개시결정 후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향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사항은 허가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법원의 통제하에,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에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없는 채무자의 변제라든지 차제는 재물이나 돈을 빌리는 것을 차제라고 합니다. 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도 금지됩니다. 물론 앞에 사전에 보존처분 결정 또 포괄적 금지 명령 행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개시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시 결정 후 후속 업무입니다. 그래서 채권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절차, 그 다음에 법인 인감을 조제하고 등기 촉탁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관리인 계좌 신고해야 되는데 종전에 A 주식회사가 썼던 계좌를 써서는 아니 됩니다. 인감도 종전에 A 주식회사가 썼던 인감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 인감, 새로운 계좌를 신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RO 위촉 계약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임원 급여 조정 허가 신청, 그 다음에 또 전자소송 사이트,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 아이디를 개설하고 등록을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송달용 채권자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후속 업무 절차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상 개시결정 시 유의사항으로서 당일 유의사항, 관리인, 조사위원, CRO의 역할, 그 다음에 개시결정 효력, 그 다음에 후속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시결정 후속 업무 관련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